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명칭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명칭에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뭘 했습니까? 기반시설이죠. 자, 우리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뭐냐라는 용어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은 여기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기반시설 여기 써있는 것들이 다 기반시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우리가 부담이 되네요. 이거 기반시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가 제대로 이제 발전하고 도시 기능을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행정관청이 이제 세금 거둔 돈 가지고 도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주민들의 어떤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같은 거,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쉴 수 있게 광장, 공원, 녹지, 수도, 전기, 가스, 학교나 운동장,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이나 유수지 같은 것들. 자, 우리 하천이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 화장설, 사람 죽으면 화장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이 봉안설이라는 게 납골당이죠. 장례식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건위생으로 처리하는 보건위생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이게 기출문제였었죠. 다음 기반시설 중에서 보건위생설이 아닌 것은 그때 답이 뭐였냐면 하수도입니다. 자, 이런 하수도는 환경이에요. 환경 기초시설이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라든가 폐기물 처리, 폐차장은 환경 기초니까 이런 용어들을 살짝 보시면서 여러 종류, 기반시설은 우리 법에 7종류가 정해져 있고 이 박스 안에 써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기반시설들입니다. 자, 원래 기반시설이 요거 말고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우리 기초 용어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항만, 공항 같은 거, 공원, 녹지, 수도, 전기, 가스, 학교나 운동장, 공공청사 이런 것들,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이나 유수지, 방제시설, 사람이 죽으면 처리하는 화장, 공동묘지 같은 것들은 보건위생. 특히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보건위생설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하천은 보건위생이 아니죠. 이건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짝 구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써있는 것들이 다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미는 위치나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자, 도시의 특정 땅에다가 기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행정관청이 강제로.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특정 개인 땅에다가 여기가 기반시설 도로 만드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부터는 이게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를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자, 기반시설이 이제 언제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용어 보시면 자, 도시군계획설, 우리 줄여서 도시계획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도시계획설,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시설인데 자, 도시계획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반시설 중에서 밑에 써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3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위치나 규모가 결정된 거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어느 위치, 어떤 규모라는 게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도로나 공원, 학교를 도시계획설인 도로, 도시계획설인 공원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호칭 자체를. 이 공법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반시설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계획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설이 뭐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거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이렇게 7종류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절차가 하나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는데 자, 이 시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라 이렇게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어떤 절차라는 거냐면 여기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네요. 결정.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아까 우리 처음에는 기반시설 했었는데 그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아까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은 위치나 규모를 도시계획, 이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를 잡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그 부지에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새로 나온 용어네요. 자, 우리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이 또 지나치게 또 클 수 있지 않습니까? 크면 거기를 반 정도는 1단계, 나머지 반은 2단계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걸 또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1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단계는 뭐냐면 사업을 3년 안에 먼저 하는 곳 이게 1단계예요. 3년 이후에 하겠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일종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고적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면 이제 사업하는 부 중에서 어디까지는 1단계다. 어디까지는 2단계라고 예고적 형태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그 안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분류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행정관청이.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사업의 시행자.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우리 행정청이 사업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면 우리 이제 행정청이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분들, 또 그 아래 시장군수, 구청장들 이분들이 행정청이에요. 그 행정청이 아니면 뭐 민간 건설회사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무슨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도 비행정청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행정청, 비행정청 모두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사업 시행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할 수 있다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틀립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시면 돼요.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이 비행정청의 민간건설에서도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시행자가 확정되면 그 시행자가 이제 설계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도로 만드는 설계도, 공원 만드는 설계도 작업을 해서 그 설계도를 우리가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이 뭐냐?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다. 시행자가 자, 내가 공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설계도를 그려서 실시계획에 첨부해가지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공법에서는 무슨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계획. 그 계획이라는 거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에서요. 처음에 여기 보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죠. 처음에 사업하겠다고 위치나 규모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예요? 예고적 계획.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 나머지 부지는 2단계 이렇게 예고적 계획을 만들고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은 실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첨부해서. 그럼 그 실시계획을 만들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발표한 다음에 고시로 발표한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순서가 쭉 나오는 거니까 실시계획 이게 중간에 시행자가 이런 실시계획을 만들고 우리 행정관청은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주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주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제 정비 사업한다. 이게 4번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 중에 우리 4번 도시관리계획. 자, 우리 요거는 사업에 어떤 순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이 끝나면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가서 자세하게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사업의 순서, 아까 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죠? 구시가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 보통 바깥에서, 자, 우리 서울에는 뭐 서울에 좀 약간 외곽 쪽에 마곡지구 같은데, 마곡지구라든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은평 뉴타운 이런 데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였었어요.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의 순서가 있는데 이쪽에 분홍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일종의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준비 단계로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사업의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는 계획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발계획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 개발계획이 원래는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특정 장소에서는 이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잡을 때 개발 계획이라는 게 행정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인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도시적 외의적에서는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거는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장소를 정하고 개발계획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관청이 만들어주고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뭐 토지주택공사가 되면 또는 뭐 서울의 뭐 도시개발공사, 주택도시공사죠. SH공사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보통 되는데 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아까 실시계획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도 설계도 만드는 작업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실시계획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계도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자,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도가 되는 거죠. 예, 설계도가 관청한테 인가로 확정되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공사의 방법은 전면적 수용 방식이 있고 전부 한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우리 혼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으니까 자, 순서가요. 자,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도 작업하는 게 파란색 부분 실시계획 단계고 실제 노란색 부분은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 처음 볼 때는 뭐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일단 용어를 먼저 아시는 게 새로운 시가지, 자, 새로운 시가지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우리 구시가지는 정비 사업이고. 자, 그래서 바로 보면 자, 이제 정비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우리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입니까? 아니면 신시가지입니까? 구시가지죠. 정비사업은 이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구시가지에는 낡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뭐 주택이든 상가든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형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을 같이 정비하면서 노후한 주택을 작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노후한 이 건물만 작업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정비사업도 아까 도시개발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이 분홍색 부분이 준비 단계가 되는 거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게 아까 실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설계도 작업을 해서 노란색 부분으로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지시. 그리고 이런 정비구역이라는 게 사업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관청이 기본계획으로 기본 지시를 하고 그 아래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를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라는 준비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 조합을 설립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네,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도 시행자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준비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장소를 정한다, 정비구역,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시를 한다, 기본계획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은 특이하게 여기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자, 다른 건 아닌데 재개발 사업은 아닌데 재건축할 때만 이 안전진단 절차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안전진단이 없고 재건축 사업은 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안전진단까지 통과하고 이제 시행자가 이제 정해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순서를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을 만들 때 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나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이 아까 우리 도시개발에서 이 설계도가 포함된 실시계획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계획에다 넣어가지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공사할 때는 이 사업시행계획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이제 조합원들한테 그 내용을 고지하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원하는 평수 같은 것들을 배정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제 분양을 확정하는 거죠. 분양을 확정하고 이제 철거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자, 이게 중복됐는데 우리 요거는 그냥 지우시고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새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가 한번 쭉 순서를 보시는데 이 항상 우리가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넣어서 구별을 좀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가운데 파란색은 설계도 작업이고 이 설계도 앞 단계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행정관청이 장소를 정하고 기본적인 지시하고 노란색 부분은 공사의 순서니까 자,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뭐 다음에 또 도시개발법
또 정비법은 따로 6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걔네들은 또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순서만 좀 받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4번 도시관리계획이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이죠.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의 일부입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입니다. 도시 전체는 안 되고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정 동네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거기다가 행정관청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상세한 행정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상세한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내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할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개발하시오. 이게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일단 좋은 측면도 있죠. 어떤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시면 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거, 또 건물의 이제 업종을 제한하는 용도 제한이라는 게 건물의 업종이에요. 건물을 져서 목욕탕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건폐홀 용종 같은 건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제,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면요, 건물의 배치라든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깔, 그다음에 땅에다 이제 금을 거서 넘어가지 못한다. 건축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교통 같은 이런 세부적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더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적 개발 계획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사전에 그 해당되는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일정한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건은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건데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 우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만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기본적인 구분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아까 우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런 지역도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나면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요거 만드는데 기한이 3년을 줘요.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체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이죠. 5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지정하고 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4번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그리고 6번 도시관리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인데 앞에서 제목 정도만 언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행정관청이 만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쭉 한번 중요한 용어들하고 체계를 좀 잡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강의로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제 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내용들을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